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대포장이라 비웃던 한국 박물관에서 일본 문화간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안내, 디지털 체험관의 감동, 모두가 함께 웃는 민속교실. 무료인데 왜 제가 울죠?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감동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도쿄의 한 문화기획사에서 근무하는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 일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어느새 관습과 편견에 갇힌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최근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부에서는 현지 취재를 지시했고 저는 솔직히 그리 내키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한국 박물관들이 무료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더랬죠. 무료라는 건 결국 품질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인기몰이용 마케팅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딸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하더군요. 아빠는 문화를 숫자로만 보려고 한다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뭔가 찔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출장 전날 밤, 짐을 싸면서도 계속 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이번 여행이 제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일로서 가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회사 간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의 인기가 과장되었다며 실체를 제대로 파헤쳐 오라고 당부하더군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했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딸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딸은 한국 문화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고 저는 그런 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함이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거칠애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안내 시스템의 체계적인 모습에 놀라면서도 일본과 비교하며 평가절하하려 애썼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뱉었고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에서 가족끼리 모여 앉았을 때 딸은 내일 박물관 방문이 너무 기대된다고 말했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구에 걸린 무료 입장 안내판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거대한 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직원분이 다가와 친절하게 무료 관람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딸은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아내도 감탄을 금치 못하더군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입장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문화복지 철학의 실현이라는 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입구를 지나자마자 자원봉사자분들이 친절하게 다가와 안내를 시작했고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전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순간만큼은 비평가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싶어졌습니다. 첫 번째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디지털 실감 영상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벽면 전체를 뒤덮은 영상 속에서 한국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고 기술과 문화가 완벽하게 융합된 모습이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원봉사자분이 다가와 영상 뒤에 숨겨진 의미를 설명해 주었는데 그 깊이와 철학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베리어 프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딸은 제 손을 잡으며 문화는 나누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의 비평가적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수치와 효율성을 따지려는 습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아내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고 마음을 열어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각관으로 이동했을 때 금동미륵반과 사유상 앞에서 우리 가족은 모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무심코 일본의 국보 1호와 비교하며 별 차이가 없다고 중얼거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딸이 설명 패널을 읽으며 이 불상이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문화의 원류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원봉사자분이 다가와 백제와 일본의 문화 교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화의 우열을 가리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문화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는 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고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불상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시품 관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그제야 이 박물관이 왜 무료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본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을 때 편집국장은 예상대로 한국 문화의 과대 포장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의 글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고 딸은 옆에서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읽을 수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다시 전시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작은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자원봉사자분의 설명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분이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저는 제가 또 비평가의 잣대를 들이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이 재빨리 중재에 나섰고 자원봉사자분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청각장애를 가진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도 당당히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오해는 금세 풀렸고 오히려 우리는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민속체험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풍경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한지를 만들고 한복을 입어보고 있었거든요. 자원봉사자분들은 각자의 언어로 친절하게 설명하며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있었고 그 따뜻한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의 권유로 저도 한복을 입어보게 되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는 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딸은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체험을 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라는 것을, 경계를 넘어 모든 일을 하나로 연결하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죠. 제가 그동안 숫자와 효율로만 평가하려 했던 것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같은 감동을 공유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문화를 통한 소통과 포용의 철학이었습니다. 기념품 샵을 둘러보던 중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디자인의 상품들이 가득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도나도 구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골라 담기 시작했고 아내와 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료 입장으로 시작해서 정성 어린 전시를 거쳐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딸은 이것이야말로 문화 공유와 상업적 성공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사례라고 감탄했고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자원봉사자분이 다가와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순간 우리 가족은 모두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문화 강국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요?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보고 싶어서였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가 우리를 반겼고, 저는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전시를 관람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갑자기 며칠 전 우리를 안내해 주었던 자원봉사자분께 감사 편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도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느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그분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더니 직원분들이 기꺼이 도와주었고, 잠시 후 그 자원봉사자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알아본 그분은 진심으로 반가워했고,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서툰 한국어로 직접 쓴 편지를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편지에는 한국 박물관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와 문화 나눔의 철학에 대한 감동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자원봉사자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오히려 자신이 더 감사하다고 말했고, 특별 전시를 보여주겠다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은 바로 사람의 온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특별 전시실에서 우리는 한국 전통 공예의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장인분들의 손길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분은 이 모든 것이 무료로 공개되는 이유가 문화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일본의 문화 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자원봉사자분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약속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전파하겠다고 말이죠. 아내도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자원봉사자분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인류의 그 자체였습니다. 귀국 전날 밤, 취재팀과 함께한 마지막 회식 자리는 예상외로 진지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어 한국에서 경험한 문화 공유의 철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저는 찍어온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제 마음을 또다시 울렸거든요. 그때 본사에서 전화가 왔고, 편집국장은 여전히 비판적인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딸과 아내, 그리고 팀원들 모두가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전하기로 결심했고, 한국이 보여준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영상 편집 방향을 논의했고, 어떻게 하면 이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우리는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했고, 모두가 희망에 찬 표정으로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거든요.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자랑스럽다고 말했고, 아내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격려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우리를 배웅 나온 자원봉사자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들의 진심 어린 작별 인사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한국을 향해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일본에 돌아가서도 이 정신을 전파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기내에서 딸은 벌써 SNS에 한국 박물관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많은 일본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돌아가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문화 나눔의 철학을 일본에도 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일본에 돌아온 후, 우리가 만든 영상을 공개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박물관의 무료 입장 정책과 자원봉사 시스템에 감탄했고, 왜 일본은 이런 정책을 도입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지만,
대다수는 한국의 문화 정책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딸은 SNS를 통해 문화는 나누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했고, 놀랍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호응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고, 일본도 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의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놀랐는데, 그들도 한국의 문화 복지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더군요. 점차 일본 내에서도 문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무료 박물관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딸은 일본 내에서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NGO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문화의 장벽을 낮추고 모든 이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저도 회사에서 새로운 문화 기획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놀랍게도 그동안 저를 비판했던 보수파 간부조차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사례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며 일본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본 내 무료 박물관 캠페인을 기획하기 시작했고, 정부와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자원봉사자분과 영상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우리의 노력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어 흐르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그 흐름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했죠. 딸은 그 옆에서 활짝 웃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 강국이란 무료 입장이라는 철학을 통해 모든 이에게 문화의 문을 열어주는 나라라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이라고 말입니다.